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의 통화 정책이 완화적 기조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준금리 결정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통화 정책은 거시 경제 흐름과 금융 안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한은의 목표라며 완화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할지는 금융 안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말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답으로 대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2명의 위원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유엔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소폭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2%보다 소폭 반등한 2.3%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올해 재정 지출을 8% 올릴 것이라면서 이는 국내 수요, 특히 민간 소비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일본과의 무역 분쟁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엔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회복하는 것이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견인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번 전망은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요소가 통제됐을 때의 수치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은 1.8%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과 건설 투자의 조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 1월호에서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히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 투자도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 등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 조짐과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문 서명,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면서도 미중 무역 협상의 전개 상황과 반도체 경기 회복 강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확실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투자, 소비, 수출 활력 재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기 반등 모멘텀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성실 공시 사례가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코스피 코스닥의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공시 변경 등 불성실 공시 건수는 총 133건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8.8% 늘었습니다. 불성실 공시 건수는 코스피에서는 14건으로 전년보다 3건, 코스닥에서는 119건으로 전년 대비 18건 각각 증가했습니다. 거래소는 경영 환경 악화와 상장 폐지 사유 발생 등을 겪은 한계 기업들을 중심으로 불성실 공시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 유상증자 관련 불성실 공시 건수가 전년 대비 2배인 3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수소도시는 완벽한 수소사회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소 분야 글로벌 CEO 협의체인 수소위원회 공동회장인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수소사회 조기 구현과 관련해 주요 국가들이 추진하는 수소도시가 미래의 수소사회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시의 주요 기능이 수소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수소도시가 다양한 수소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기지 기능을 하면서 미래 수소사회 장점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단기 판매 목표에 치중하기보다는 원가 저감, 연료 전지 시스템, 소형화 효율성 극대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 수소 전기차 보급과 관련된 장벽을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S전선 아시아가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LS전선 아시아는 작년 한 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203억 원, 26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8%, 44%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4분기 매출은 3분기보다 8% 감소한 1,258억 원으로 집계됐지만 계절적 요인이 반영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회사는 베트남에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이라면서 올해 추가 투자가 완료될 중압 케이블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베트남 2개 생산법인과 미얀마 생산법인의 지주사로 베트남에서는 전력 케이블과 전선 소재, 통신 케이블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분담금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며 증액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쌍용차 경영 정상화를 위한 투자 의지를 내보인 가운데 정부에도 자금 등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함께 만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린이를 겨냥한 10만 원대 스마트폰이 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A10는 어린아이가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것이 특징입니다. KT가 5G 도입 확산과 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5개의 통신사와 연합체를 만들고 5G 퓨처 포럼을 출범했습니다.